안녕하세요. 저희 오늘도 나눔의 집을 찾았습니다. 지금 정박강산이죠. 나눔의 집이 어떤 일이 이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지 저희들은 그 실체를 정확히 이 안에 들어가서 알 수는 없어요. 그러나 우리 한일갈등 타파연대가 이곳을 이렇게 찾아오는 이유가 바로 국민들이 후원하는, 국민들이 기부하는 그런 사업이 정당하지 않게 사용되거나 어떤 나라 사이에 불편함을 야기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을 우리는 알리기 위해서 이렇게 나눔의 집을 찾아왔습니다. 저는 한타련 대표 최덕효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옆에 써 있는 거예요. 후원금으로 토지를 매입했어요. 제가 있는 이 정면, 나눔의 집 앞에 정면에 그 주차장이 있습니다. 이 주차장 면적이 정확히는 알 수 없으나 차량이 그래도 몇십 대는 될 수 있어요. 네. 이 면적을 추가로 매입을 했다고 합니다. 이 면적이 바로 향후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나 현재까지는 이 주차장의 용도가 여러분들이 보이시는 여러분들 편에서 오른쪽에 보이는 거죠. 나눔의 여기 역사관이라고 있어요. 이 역사관을 탐방하는 이른바 체험학습이라고 주로 얘기하는데 그 체험학습 학생들이 이곳에 전세버스로 오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 주차장에 그런 전세버스나 그리고 이곳을 방문하는 내방객들 용으로 그동안 차를 주변에 세우니까 말썽이 많기 때문에 이 매입을 했다. 이제 이런 것이 이번에 나눔의 집에서 재판부에 지금 소송에 걸려 있거든요. 근데 그 소송에 의견서를 낸 거예요. 그러면 누가 이 문제를 제기했느냐 하면 위안부 후원금 반환 소송 대책 모임이라고 하는 그 시민단체에서 소송을 낸 거예요. 그러니까 그동안에 나눔의 집에서 정확하게는 사회복지법인 대한불교조계종 나눔의 집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법률적으로 보면 그 큰 그림은 조계종이 되는 겁니다. 조계종을 상대로 지금 재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잘못된 후원금을 돌려주라 라고 소송을 건 거예요. 그래서 이 주차장의 용도를 바로 그러한 증언이라고 얘기하더군요. 이쪽에 지금 여기 네 분이 거주하고 계시죠. 그러니까 구 일본군 위안부 어르신들의 증언 활동을 위한 토지를 매입했다 하는 것이 바로 나눔의 집의 주장입니다. 그 점에 대해서 지금 소송을 제기한 후원금 반환 대책 모임에서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건 어불성설이다. 그런 식으로 갖다가 끼워 맞추기를 하면 대한민국에 안 되는 일이 없다. 이걸 우리가 뭐라고 얘기를 해요? 이현영, 비현영.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그냥 말이 되는 거예요. 아무 데나 걸면 되는 거예요. 엉뚱한 비유가 되겠습니다만은 김정은이가 북핵 미사일을 언제든지 쏠 수 있다고 이번에 북한 헌법에 법 제도화를 했어요. 거기에 어떤 용어가 있냐면 자신들이 위기를 느낄 때 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완전히 자기 자신들의 판단이에요. 언제든지 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대한민국 그렇게 위기의 상황에 있는 겁니다. 김정은이 마음대로 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 여기
어르신들 네 분 계신데 그분들의 목소리는 들리지 않고 사실은 대부분은 이 이 자산을 운영하고 있는 조계종 나눔의 집의 목소리만 들리는 거예요. 그 사이에 문제가 생겼죠. 바로 이곳에 일하던 직원들이에요. 그 직원들을 우리가 예전에 활동가라는 용어를 쓰는데 그 활동가라는 용어도 있고 그 다음 공익 제보자라고 하는 용어가 있어요. 이분들이 그 참여연대에 가서 제보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공익 제보자라는 용어로 쓰는데 흔히 영어로는 휘슬블로어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내부 고발자가 거의 맞을 겁니다. 내부 고발자의 운명은 대개 어떻게 끝나나요? 조직에 대한 배신자로 몰리게 됩니다. 이제 여기 나눔의 집만이 여기 이제 불교니까 불교만이 아니에요. 이건 한국의 대형 교회에 가면 그 큰 교회 목사들이 엄청나게 많은 그 부정 축제하고 연관이 됩니다. 그러면 그곳에서 내부 고발을 해요. 그러면 소송으로 가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소송에서 그 법원은 내부 고발자의 의견을 들어주는 것보다는 큰 교회 목사의 말을 듣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왜냐하면 큰 교회는 그만큼 값비싼 변호사를 쓸 수 있는 돈이 있어요. 그것도 한 명이 아니라 여러 명을 고용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부 고발자가 무슨 변호사를 어떻게 고용하겠어요. 그래서 이 일이 내부 고발자가 정당하다고 생각하는 그 가난한 변호사들이 와서 도와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도가 잘 안 나가죠. 그렇듯이 나눔의 집 또한 지금 변호사들이 바치고 있는 거죠. 그럼 그 바치는 세력에 대응해서 공익 제보자 측의 변호가 상당히 힘들 겁니다. 현실적으로. 이제 그런 상황이에요. 이제 그래서 지금 이 돈을 돌려줘라 하는 얘기는 여기 지금 주차장을 팔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바로 이 뒤에 나눔의 집 제사하는 거 다 팔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액을 반환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사회복지법인 대한불교조계종 나눔의 집은 문을 닫아야 되는 거예요. 아주 명쾌하잖아요. 정관에서 위안부 피해자 어르신 지원 시설이라고 하는 목적이 지금 빠졌거든요. 그러면 여기 의미가 이제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역사관이라고 디스플레이를 해서 지금 손님을 계속 받겠다 라고 하는 것은 그 역사관의 역사 자체가 신뢰하기 힘든 역사들이 많아요. 이것이 무슨 자타가 공인할 만한 그런 역사로 그 증거가 이루어져 있는 게 아니라 대부분은 그러니까 증언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증언을 우리가 완전히 무시할 수는 없지만 그 사회의 상식과 그리고 법률에 어느 정도 부합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증언이 얼마나 위험한가 하는 단적인 사례가 있어요. 최근에 미국 위안부 사건 터졌잖아요. 대법원에서 손들어줬잖아요. 제가 100여 분 지금 그쪽에 관련된 것 같은데 해방 후에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양공주 기지촌을 중심으로 한 여성들이기 때문에 지금 그분들은 나이가 드셔서도 지금 많이 살아있어요. 그럼 제가 엉뚱한 상상이 됩니다. 그 윤명이가 하고 있는 정대부 있잖아요. 요즘 정의연, 이나영이가 하죠. 그 이나영이가 정의연에서 미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 시설
지원 뭐 이런 거. 그러면은 불교에서도 미군 위안부 피해자 지원 시설 또 만들 수 있어요. 얼마인지 가능해요. 얼마인지.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그럼 우리는 이러한 문제를 언제까지 끌고 갈 거냐 라는 질문에 봉착을 하게 됩니다. 요새 여러분들 목도다시피 국회에서 이렇게 친일파 논란이 많습니다. 지금 한국 정치는 그야말로 내전 상태로 돌입했어요. 그런데 이 위안부 문제와 같이 징용 문제와 같이 과거사 문제가 한일 간에 첨예하게 충돌할수록 한미일 삼각 군사 협력은 어려워집니다. 이재명이란 사람이 이재명이 누구예요? 예, 더불당 대표잖아. 한미일 군사 훈련하는 거 가지고 뭐 자위대가 한반도에 뭐 주둔할 수 있다든지 뭐랄까 우길기를 개항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한 거야. 완전히 시대착오적인 발언을 하면서 국민을 선전선동하는 거예요. 여기에 바로 뭐가 들어있어요? 예, 위안부와 같은 과거사 문제로 국민들이 많이 세뇌되었기 때문에 본인이 이런 얘기를 하면 국민들한테 점수를 딴다. 이런 상상을 하는 거예요.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망상입니다. 망상. 이재명은 온갖 지금 불법 혐의로 수가 하도 많아서 셀 수가 없어요. 범죄 혐의가. 그런 그가 자신이 빠져나가기 위한 수단으로 그런 선전선동을 하는 거예요. 이건 반일 감정을 이용하는 거죠. 자, 반일 감정 이용하는데 여기 위안부가 들어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지금 후원금조차 엉뚱한데 민간 요양원 이 공익 제보자들에 의하면 호텔급에 해당하는 고급 민간 요양원을 짓겠다. 공익에 모금을 해서 영리 추구하는 요양원을 짓겠다. 지금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럼 이거 당연히 문 닫아야죠. 예, 우리가 늘 이곳을 찾아서 여러분께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는 내용입니다. 이번에 발견한 것이 바로 후원금 반환 소송 대책 모임에서 그러한 주장 또한 하고 있어서 저희가 전폭적으로 이를 지지하면서 더 이상 험한 꼬라지 보기 전에 나눔의 집에서 민간 요양원 계획을 중단하고 이곳을 문을 닫길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